헌법 제31조와 관련된 판례들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교육을 받을 권리. 최근에 굉장히 중요해요. 판례도 계속 쌓이고 있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서술형, 사례형 대비하시는 분들도 좀 이쪽과 관련된 판례들은 좀 눈여겨봐야 될 판례들이 최근에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가 이제 여러 번 계속 얘기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셔서 무슨 관공서에서 이제 근무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어떤 정책 같은 것들 위반할 때 제가 계속 뭐라고 그래요. 헌법에서 근거를 딱 가져다 주면 그 작성하시는 어떤 그 페이퍼의 그 퀄리티가 확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읽어 드리는 거 이렇게 추상적이지만 잘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셨다가 나중에 이렇게 일을 하실 때 이렇게 잘 활용하세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초등교육과.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4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자, 여기서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 다 지읒이 들어갔어요. 지읒, 지읒, 자, 지읒. 자, 요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억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그다음에 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6항 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 제도와 운영, 교육 재정 및 교원의 지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 모집 지원을 제한 하는 내용의 피청구인 국립대학교 등의 2017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 입시 요강. 자, 최근에 정시 확대 이런 공정한 어떤 기회 보장 이런 차원에서 수시 정시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이제 서울대하고 연대, 고대 이런 데가 40%까지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년부터 이렇게 한다고 하죠. 그 동네에는 거의 70% 이상. 그러니까 예전에 80% 육박했어요, 수시. 이게 이제 좀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이거에 지금 이 정보, 부모님이 예를 들어 교수라든지 그래서 이제 이 대학교의 어떤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들은 그 정보 잘 활용해서 뭐가 중시하다, 거기에 입시에 필요한 게 뭐다. 그래서 이렇게 다 가고 스펙 품앗이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들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40%까지 막 확대하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수시가 그래도 더 많은 상황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 모집 지원을 제한한다? 이게 너무하죠. 그래서 위헌이라고. 더 말하고 싶은데 아무튼 수시 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수학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받을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이를 박탈. 그래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 자, 최근 판례 침해한다. 학교 운영 지원비를 학교 회계 세입 항목에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학교 운영 지원비로 의무 교육비에 충당하는데 말이 어려운데 의무 교육비에 충당하는 학교 운영 지원비를 누구한테 학부모나 학생한테 학교 운영 지원비를 이렇게 받게 하는 거야. 근데 받게 해서 의무 교육비는 뭐예요? 의무 교육 국가가 해야 되는 거기에 충당. 위헌. 자, 학교 운영 지원비는 의무 교육 과정의 인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 그럼 의무 교육이니까 나라에서 해야지 왜 이거를 학부모나 학생들한테서 이렇게 받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학교 운영 지원비에 대해서만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남아있는 점. 그래서 의무교육 무상 원칙에 위배된다. 그래서 의무교육으로 운영된 국공립 중학교에서 교사, 회계 직원 일부 인건비 등을 충당하는 데 사용된 학교 운영 지원비를 징수하는 것은 의무교육 무상 원칙에 위반된다. 왜냐? 이 운영 지원비를 학생과 학부모한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위반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무상의 중등교육 받을 권리가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되는지, 입법자가 중학교 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규정함에 따라 아직 중학교 교육의 무상 실시라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있더라도 이는 그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이러한 혜택이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며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국가에 의해 침해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뭐 91년 판례인데 아무튼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이렇게 뭐 중학교까지 거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과 관련돼서는 77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맨 위에 평등의 의미. 자, 동그라미는 상대적 평등이죠.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허용. 이 실질적 평등, 형식적 기회의 평등뿐만 아니라 경제적 약자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포함.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요거는 단계적 실시. 상향적 평등. 국가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적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지역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은 한꺼번에 안 되더라도 그거는 이렇게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함에 따라 아직 중학교 교육 무상 실시라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있더라도 여기 헌법상 권리가 국가에 침해했다 볼 수 없다. 그거하고 연결시켜서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의무교육 무상 원칙에 위배되지도 않고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 자, 요 헌팅 교재 77페이지.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의 학부모에게 급식 관련 비용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 학교 급식법 조항. 그러면 학교 급식이 의무교육의 어떤 범위에 포함될 것인지 이제 그거와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들을 잘 먹여서 이렇게 이제 건강하게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급식, 먹는 거. 의무교육.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헌법적인 어떤 뭐랄까 뭐 법철학적까지는 뭐 안 되든 이제 헌법적인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이 나라의 미래. 근데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중요하니까 헌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학교 급식은 의무교육의 실질적 균등 보장을 위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학부모에게 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경우에 있어서도 의무교육 무상 원칙에 반하는 거 보기에는 어렵다. 자, 이거 이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무상교육 내용에 포함된다. X. 의무교육 무상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위반되지 않는다. 자, 이게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헌재 판례가 그 급식이 의무교육의 뭐 이렇게 본질적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한 거. 이게 중요하죠. 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은 당의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명할 수 있다. 교수 재임용제. 자, 이거는 이제 옛날 판례예요. 옛날 판례.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수님들이 자신들의 임용, 그 생사여탈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예전에 굉장히 중요한 판례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최근에는 이제 뭐 이제 다 요걸 다 조정해서 이제 법률이 이루어지니까 아마 이제 유사한 판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이때 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냐면 객관적인 기준에 재임용 거부 사유와 탈락되거나 하는 그런 교원이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 재임용 거부를 사전 통지, 뭐 진술 기회 등이 없으며
그다음에 재임용이 거부되었을 때 사후에 그에 다툴 수 있는 제도적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 때문에 교원주의 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법률적인 위헌성은 기간 임용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부 사유 및 사정 구제 절차, 부당한 재임용 거부에 대해서 사후 구제 절차 이런 걸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한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완을 해서 기간 임용제를 규정을 하면은 이제 이 헌법 불합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러니까 기간 임용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헌법 불합치 결정. 과외 원칙적 금지. 지금 이제 그 교육의 이제 어떤 불평등의 기원이 이 판례에서부터 그러니까 비롯된다고 그죠? 보통 평가를 하죠. 이제 저 판례를 그러니까 과외의 원칙적 금지에 대해서 헌재가 이제 위헌 결정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자유와 이제 평등의 이제 가치 중에서 자유 중요하잖아요. 내 아들을 굉장히 양질의 교육을 뭐 돈을 많이 들여서도 이렇게 해주고 싶다. 근데 교육이라는 거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일단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뭐 부자거나 아니면 뭐 교육을 많이 받으셔서 뭐 진짜 뭐 엘리트들이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든 간에 일단 걔의 능력에 따라 이게 출발점 자체를 그러니까 똑같이 해줄 그 필요성도 있죠. 그 평등이라는 측면. 그 어느 집안에서 낳을 건지 그 아이가 이게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출발점을 갖게 해준다는 측면에서는 평등의 가치, 그러니까 이 양날개로 같이 있게 날아야 되는데 그 과외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그 판례를 위헌 결정을 할 때 판례의 태도는 이 자유에 굉장히 치우쳤다는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판례 이후로 뭐 과외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렇게 막 허용되면서 그 강남 소위 이제 그 있는지 이제 그런 쪽에 소위 이제 명문대학이나 스카이 쪽에 이렇게 많이 제가 이제 고대 다닐 때는 그 학교 학생회관에 가면은 사투리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그러니까 인구 밀도대로 인구 비율대로 이제 소위 이제 그러니까 서울권 대학으로 이렇게 다 왔는데 지금은 그 예전에 이제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요 판결하고 2000년대로 넘어가고 막 이러면서는 그 강남에서 뭐 거의 60% 70% 이상이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그 기원이 이제 요 판례예요. 자 이러면은 이 판례에 대한 집중도가 확 높아지겠죠. 과외 원칙적 금지. 자 위헌 나왔어요. 결론부터 부모의 교육권은 다른 교육의 주체의 관계에서 원칙적 우위. 자유. 자 학교 교육의 범주 내에서는 국가의 교육 권한이 헌법적으로 독자적 지위를 부여받음으로써 부모의 교육권과 함께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지만 학교 교육 내에서는 학교 밖 교육 영역에서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 자유. 학교 교육 내에서는 그 교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있는지 없는지 가리켜 없이 다 하니까 이제 평등이라는 그런 것들이 구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교 교육의 범주 내, 그다음 학교 교육, 학교 밖 이렇게 나눠서 요 얘기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굉장히 출제하고 싶은 포인트예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법률이 어떻게 되냐면 누구든지 과외 교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아 하면서 이제 예외 사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외 사유가 굉장히 한정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과외의 원칙적 금지를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위헌을 딱 한 거죠. 그래서 헌법 31조에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학교 교육 밖에서의 사적인 교육의 영역까지 균등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개인이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받는 행위를 국가가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하는 수권 규범이 아니다. 교육박. 여기서 내가 몇백만 원짜리 과외를 하든 왜 내가 내 아이 정말 양질의 교육 이렇게 하겠다라는데 이제 이런 취지였죠. 그래서 그 얘기 수권 규범이 아니다. 과외 교습을 금지하는 법 3조 3조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은 자 제한되는 기본권 잘 보세요. 제한되는 기본권은 배우고자 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 내가 저 정말 그 어디 소위 이제 뭐 명문대 다니는 저 형님한테 정말 저 형이 공부했던 아주 좋은 책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배우고 그걸 통해서 뭐 인격의 아동과 청소년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여기서 이제 관계된 기본권이라는 거 계속 자주 나와요.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자녀를 가르치고자 하는 부모의 교육권, 그다음에 과외 교습을 하고자 하는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및 행복 추구권 이다. 제한되는 기본권. 법 3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기본권적으로 보장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 원칙과 예외가 전도된 규율 방식. 일단 허용해 주고 뭐 이렇게 심한 경우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취해라 이제. 원칙과 예외가 전도된 규율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법의 균형성을 갖지 못했다고 해서 위헌 결정을 했어요. 자, 잘 기억을 해주세요. 학원 조례 조항에 의한 학원 교습 시간 제한. 학원 교습 시간은 그냥 놔두면 24시간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 아이들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교습은 보장하면서 심야에 하나요. 보통 뭐 12시부터 뭐 5시까지 뭐 이렇게라든지 뭐 1시부터 6시까지 못하게 하는 뭐 이런 거는 제한하고 있을 뿐이므로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제한되는 사입은 뭐 요때까지 교습이 금지되는 불이익에 불구 추구하는 공익은 건강 뭐 이런 게. 그 다음에 조례에 의한 규제가 지역 여건이나 환경 등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헌법이 지방자치단체 자치법령을 인정하는 상 당연히 예상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지역이 뭐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뭐 한두 시간 더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그게 조례 한 규제 지역 여건 환경 이런 거에 따른 거니까 뭐 이렇게 평등권이 침해됐다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1, 2학년에 정규 교과에 영어를 배제. 1, 2학년. 그 다음에 3학년에서 6학년에 영어 교육을 실시하긴 하는데 일정한 시수로 제한. 일정한 시간수란 얘기예요. 이렇게 할 필요 있죠? 여기 그 영어에 그냥 올인하는 거야. 이런 거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자, 한정된 시간에 교육과정을 고르게 구성해서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초등학생의 영어 교육의 일정한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 요즘 영어 막 중요하다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보세요. 제한되는 기본권 뭐? 아이들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과 자녀 교육권, 부모의 자녀 교육권. 이건 아이들의 영어 중요하다는데 영어 막 배우고 싶어요 선생님한테.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과 부모의 자녀 교육을 침해하지 않는다. 자, 침해하지 않는다. 국정교과서 제도. 자, 요거는 이제 그 기본권에 이제 충돌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사안인 거예요. 국민의 수학권. 31조 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사의 수업의 자유. 그 중에서도 국민의 수학권이 더 우선적으로. 자, 그래서 기본권 충돌에서 뭐야? 이익 형량을 한 거죠. 자, 그렇게 했고, 자, 학생의 학습권 하고 교원의 수업권 비교했을 때 교원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 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원의 지위에 생기는 학생에 대한 1차적인 교육상의 직무 권한이지만 어디까지나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해 우월적 지위.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연결돼요?
교원이 고의로 수업을 거부할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으며 교원은 계획된 수업을 지속적으로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학의 자유와 국가적 통제. 사학의 자유. 사립학교를 자유롭게 운영할 자유는 자 어디서 근거하는지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독일 기본법에 7조 사항이 있는 모양이에요. 자,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헌법 10조에서 보장되는 행복주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과 헌법 10조,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걸 규정하고 있는 헌법 31조 1항,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규정하고 있는, 아까 다 지읒으로 된다 그랬죠. 그래서 헌법 31조 3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의 하나. 뭐가? 사립학교를 자유롭게 운영할 자유.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 학교 교육은 국가의 개입과 감독의 필요성이 그 어느 분야보다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왜 그래? 사립학교법이 비리 엄청나죠? 이것도 그냥 다 말해버리고 싶은데 아무튼 국가가 간섭할 필요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맞지만 국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립학교 운영을 감독, 통제할 권한과 책임을 진다. 왜냐? 교육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튼튼한 재정적 기초 위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의 지도 통제는 오히려 필요하고 교육을 완전히 개인 책임으로 맡겨놓을 수는 없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국공립학교와 설립 주체가 다를 뿐 뭐 이런 면에서 교육의 개인적, 국가적 중요성과 영향력 면에서 국공립학교와 본질적 차이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국가가 이제 뭐 사립학교에서 뭐 비리가 터지면 이제 간섭 들어가는 거죠. 사학의 자유와 그 제한, 뭐 개방이사제, 사립학교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개방감사제, 역시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높이기 위한 거. 간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립학교를 위해 출연된 재산에 대한 소유는 학교 법인, 사립학교 법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라든지 뭐 이렇게 설립을 하더라도 그 설립자나 종전이사가 사립학교 운영에 대해 가지는 재산적 이해관계는 법률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재단 법인을 만들든 사립학교 법인을 만들든 하면 그건 법인 소유가 되는 거죠. 이 설립자는 그냥 일단 자기 거나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건 사실상의 법률적으로는 그 사립학교 법인 그게 되는 거니까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립학교 운영권 자체는 종전이사의 독립단 재산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초중등학교장의 중임 횟수를 1회로 제한. 중임. 사립학교 53조 3항 단서는 교장의 노령화, 관료화를 방지하고 인사순환을 통해 교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초중등 교장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자, 이게 약간 좀 기술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은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법행에서는 좀 잘 출제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헌법 31조와 관련된 판례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헌법 제32조와 관련된 판례들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세요. 헌법 제32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적정임금은 노력하여야 최저임금제는 시행하여야 한다. 2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근로기준법이죠.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5항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6항 아주 유명한 조항이죠. 여러 번 봤어요.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가산점의 이제 근거 조항이 되는데
요게 계속 강조하는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그 다음에 전몰군경의 유가족, 이렇게 세 개지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해가지고 이렇게 수식하는 아니라는 거. 이렇게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전몰군경의 유가족, 이렇게.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근로보호. 자,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바, 후자,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상,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이 부분에까지 기본권 주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아,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므로 이런 외국인에게도 기본권 주체는 인정함이 상당하다. 그래서 일할 환경의 권리는 외국인에게 인정되고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주체성 인정. 그래서 산업연수생이 연수라는 명목하에 사업주의 지시 감독을 받으면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급품을 수령하는데 실질적인 근로관계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근로기준 등 주요 사항을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죠. 그래서 평등권을 침해. 고용 허가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만기 보험금, 이거 그냥 퇴직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퇴직금.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 출국 후 14일 이내에 출국 후 지급하도록 한. 자, 아까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련. 근데 일할 환경에 관련 권리는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는데 여기서 건강한 작업 환경, 특히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특히 퇴직금은 보장 등을 관리 등을 포함한다. 자, 출국 만기 보험금, 퇴직금의 성질, 그 지급 시기에 관한 것은 근로 조건에 관한 문제이므로 외국인 청구인들에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일할 환경에서 그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자, 14일이 어디서 나왔냐면 근로기준법 36조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무조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 금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근데 퇴직한 때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출국 후 14일 내내 이렇게 놔둔 거예요. 이거 왜 그래? 여기서 퇴직하고 나서 안 나가는 거야. 이렇게 불법으로 이렇게 체류하면서 돈을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를 막기 위해서 일단 나간 다음에 보내주는 형식, 그런 걸 취한 거예요. 불법 체류 방지를 위해 그 지급 시기를 출국과 연계하는. 아, 이게 불가피하다 보면. 그래서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침해 X. 노동조합을 사업소 세금의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지방세법 조항. 아, 이건 합헌이라고 봐야죠. 자,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의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함으로 개인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는 것이고, 일단 노동조합은 근로의 권리, 32조 1항에서 규정한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렇죠? 이거는 노동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 이거는 그럼 노동조합은 33조 노동상권, 단결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것, 단체 결성권, 결성한 노동조합을 통해서 사업자와 교섭할 수 있는, 쪽수를 만들어서 단체 행동권, 교섭하다 안 되면 파업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주체, 노동상권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사건 조항이 근로상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권리는 헌법 33조 1항이 당연히 예상한 권리 내용이 포함되어 보기 어렵죠.
33조는 뭐야? 그 근로자단체 조직, 단체 교섭, 단체 협약, 쟁의 등에 관해서 이런 걸 규율하는 거지. 아니 노동조합을 보호하는 게 이런 걸 통해서 보호하는 거지 무슨 비과세. 아이 안 돼. 그 예산관리 내에 포함되기 어려우며 그래서 33조 1항에 위반되나 볼 수 없다. 합리적 이유 없이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 예고 제도에 적용돼서 제외한 근로기준법 조항. 자, 이게 이제 노동법을 안 하신 분들은 이게 좀 처음에 어른데, 자, 근로기준법 26조 이게 이제 요게 위헌 결정이 나고 나서 이렇게 이제 개정된 거고, 그 예전에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취지인지 한번 보여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땐 30일 이상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돼. 아니 근로자들, 이렇게 노동자들 중에는 그날 벌어 그날 먹고 하는데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그러면 일자리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죠. 그 취지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예전에는 어느 해당 저 예고제를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일용 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뭐 월급 근로자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뭐 그러니까 이렇게 기간이 짧거나 아니면 계절적 업무라든지 여름에 많이 이렇게 뭐 얼음 공장이라든지 뭐 에어컨 뭐 그런데 그러니까 계절적 업무 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이제 사용자 입장을 이제 고려해서 이렇게 한 건데, 특히 앞에 게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요거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났어요. 6개월이란 기간이 6개월 정도 그러니까 근로하는 사람들은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본 거예요. 자, 해고 예고 제도 다시.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인의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는 데 목적. 그래서 근로 권리의 내용이 포함되고 6개월 미만 근무한 월급 근로자 또한 전직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실질적으로 일한 경제적 곤란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 6개월. 그래서 근로의 권리 침해. 자, 이 취지에 5개월 한 20일 근무한 사람도 여기에 해줘야죠. 그래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근데 일용 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 적용 제외한 거. 요거는 좀 짧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일용 근로자는 계약한 일일 단위의 근로기간이 종료된 해고 절차를 거칠 것 없이 근로관계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죠. 일용 근로자니까. 그래서 그 성질상 해고 예외를 인정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뭐 3개월이라는 기간, 입법 재량의 범위를 현재 일탈하다 볼 수 없다. 그래서 요건 합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 양쪽의 취지를 고려해서 지금은 개정이 됐는데 어떻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 뭐 일용 근로자니 뭐 이런 게 다 필요 없이 경우에는 이제 요 해고 예고가 이제 예외 사유가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6개월은 위헌. 일용 근로자로서는 3개월. 요거는 합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병의 보험급표. 이게 합헌이겠죠? 32조 1항 후단은 뭐 국가는 뭐 적정임금에 노력해야 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최저임금제 시행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32조 1항의 근로의 권리에 의해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병의 봉급표가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말할 수 없다. 자, 이게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32조 1항이 그러니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여기서 바로 보장된다는 보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이 의미는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로소 인정된다는 의미예요. 32조 6항의 보호대상. 헌법 제32조 6항의 문헌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위 조항에 따라 우선적인 근로기회를 부여받는 대상자는 능력주의에 대한 예외, 가산점을 주는 거니까
국가 유공자, 상위 군경, 그리고 전몰 군경의 유가족 이렇게 본다 그랬죠. 그래서 국가 유공자의 가정은 위 헌법정에 의한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래서 국가 유공자, 상위 군경, 전몰 군경의 유가족 이렇게 자, 조문의 물리 해석대로 이렇게 헌법 32조와 관련된 판례들 같이 살펴봤습니다.